안녕하세요. 탁근입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읽기. 네, 이제 제 5장입니다. 5장이고요. 생활권 계획이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이번 5대 권역 중에서 동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요. 그 다음은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핵을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돼서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면 이쪽에서 또 부동산 쪽 그 관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리 경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서울 거는 이제 빨리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발전 방향입니다. 자족 기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네, 동북권은 서울의 5대 권역 생활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입지해 있고, 또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기반 및 중심 기능이 취약하고 장거리 통근이 발생하며 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타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동북권의 특성이죠. 그리고 또 동북권의 취약한 중심 기능과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족 기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네, 괄호 2번입니다. 분야별 계획 과제입니다. 네, 중심지 일자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 기능 강화입니다. 동북권을 하고 있죠. 동북권. 네. 서울의 지역 균형 발전과 동북권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과 이게 기존의 부도심이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창동 상계 지역을 광역 중심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창동 상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핫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광역 중심은 광역 및 지역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 문화 기능 집적을 통한 동북권의 균형 발전 및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합니다. 네, 이게 청량리 왕십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창동 상계 지역 광역 중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네, 면허시험장. 여기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잘 모르겠고, 여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울 동북쪽 그쪽으로는 많이 가보질 않아가지고요. 제가 촌놈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막 유명한 데는 막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의정부랑 그 동두천 조금 지나서요. 그 한탄강에 그 제2폭포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갈 때 이렇게 의정부 동두천 거쳐서 이렇게 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본 게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가보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명물이던데, 네, 혹시나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2폭포라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환승주차장 부지, 중량 천변 등을 여기가 좀 핫한 지역이 되겠죠. 등을 고용 창출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여 이 지역들을 전략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동북권의 신 고용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성수 지역 중심은 성수 일대의 중공업 지역과 여기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한두 번 가봤는데 여기는 거의 기계 절삭 이런 공장들이 좀 밀집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건대 입구 지구 중심. 네, 여기는 예전부터 좀 핫한 지역이 아니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 일대와 건대 입구 지구 중심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기존 산업 및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지식 기반 산업 중심지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경원선 지상철 구간의 역세권과 주연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입체 복합형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동북권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동북권의 신성장 산업 기반을 강화합니다. 권역 내에 입지한 대학과 연구기관, 홍릉, 공릉. 이거는 지명 이름인 거죠? 네. 저 여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등 이런 홍릉, 공릉 등 대규모 R&D 단지 등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네, 신성장 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창동 상계 차량 기지 등 대규모 가용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동북권의 양질 고용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게 가용지가 된다는 말은 이전한다는 말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차량 기지가 있고 뭐 여유 부지가 있다는 말인지 이전을 한다는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관리 및 개선입니다. 주민 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네, 2030 서울 플랜의 특성은 아마도 그 주민이나 지역 분들을 많이 참여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좀 실질적인 그 대안이 나오겠죠. 그냥 탁상 행정만 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뉴타운 등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조속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촉진을 유도하고 해제되는 지역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두봉구는 조금 아파트가 좀 오래됐나봐요. 네, 집단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한 어떤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면 철거 중심의 획일적인 정비 사업을 지향하고, 네, 이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사업은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몇 번이나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특성에 따라 정비,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합니다. 네, 그리고 동북권에 지금 계속 동북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지형 및 주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 관리입니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네, 중랑천변 주거지는 수변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중랑천도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동북권 쪽이면 서울 이쯤이겠죠. 네.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 등 구릉지에 입지한 노후 주거지는 도시 경관 및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저층 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 최고 고도지구 등의 이런 구릉지는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노후된 주거지는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완전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어떤 구릉지가 있다면은 여기 구릉지에 잘 어울리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디자인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 경관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층 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저밀 주거 밀집 지역은 네, 뭐 이런 거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그 주택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뭐 세대당 뭐 1대 1.1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네,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면은 뭐 이것 때문에 시위가 붙어가지고 막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저밀 주거 밀집 지역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충을 통해. 네. 그러면 이게 좀 여유가 되면은 아마 아파트보다 단독이나 이런 그 주택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제일 걱정인 게 이 주차장 문제더라고요. 주차장. 그리고 또 그 도시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제가 분양하는 그런 현장에 몇 번 찾아가서 그 담당자분께 주차는 100% 가능하냐 하니까 세대당 한 0.7대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걸리더라고요. 혹시나 주차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가지고 네,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철도 중심의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합니다. 네, 동북권은 KTX 동북부 연장.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수서에서 청량리까지 가고 창동, 의정부까지 가고요. KTX가 의정부까지. 그럼 의정부도 뭐 거의 완전 되게 굉장히 핫해지지 않을까요? 네, KTX역이 생기면. 제가 KTX 광명 역사를 가봤는데요. 여기 가보면 진짜 KTX의 위력을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KTX 역사가 있고요. 이 조금 떨어진 곳은 다 허허 벌판인데, 이 주변으로 뭐 엄청납니다. 네,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굉장히 큰 마트, 이케아 이런 것도 들어오고, 아시죠? 이케아. 네.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가보면서 진짜 KTX 역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KTX역이 노선이 지나가는 이 구간은 굉장히 좀 핫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동북선,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경전철 확충을 통해 곤역 내 철도 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년 정도 남았는데 18년도도 거의 절반 이상 지났으니까 뭐 10년, 11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공간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동북권을 연계하는 도로의 연결 및 기능을 개선하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정체 구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나가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뭐 동부 간선도로다 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잘 모르니까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수도권과 동북권을 연결하는 도로의 연결 및 기능을 개선하고, 얘는 또 지하화, 경의고속도로도 지하화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좀 핵심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화되고 그 지상의 부지는 뭐 어떻게 또 다른 그런 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동안 읽어왔던 그런 2030 서울 플랜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핵심 그런 내용이 이제는 대규모 개발을 좀 지양하고 개발은 안 하고 녹지 공간을 많이 확충한다는 식으로 지금 그런 중심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공간은 뭐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로를 지하화시키고 지상 공간은요. 그리고 동북권 생활권 단위의 균형 있는 문화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동북권은 타 권역에 비해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하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시 공연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보육 청소년 시설 등이 지역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북권 공원 녹지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공원화 한다고 합니다. 다른 뭐 어떤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화 시킨 다음에 여기 상부 부지는 공원화 한다고 하고요. 등을 통해 조성된 공원 녹지가 시민의 생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미리 한번 예습을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저도 이제 처음 읽으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라 그냥 추측하고 이렇게 나오면 또 그렇구나 하고 또 감탄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역사 생태 문화 공간의 정비입니다. 역사 생태 문화 공간은 권역 내 주요 산과 하천 등과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중랑천 생태 문화 공원화 등을 추진하여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북한산, 도봉산, 수락, 불암산 등 주요 산으로의 조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동부권 지역특화 방안입니다. 네, 권역 내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직한 지역발전협의체가 문화, 여가,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부권에 집적되어 있는 대학의 잠재력을 직접 고용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및 교육센터 등을 활성화합니다. 전국 대학교 중에 수도권에 몰려 있는 비율이 35%라고 이 서울 플랜 초반부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서울 여기 동부권에 대학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려대, 경희대. 네. 그리고 또 뭐였더라?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쪽은 서울 동부권 쪽은 많이 가보지 못해가지고요. 좀 상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지역 주민과 활발한 교류 활동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 학교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평생교육 시행, 생활체육교육, 시설 개방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부권 권역 내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제기동요. 네, 제기동도 잘 모르겠고 여기가 한번 양양시장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성수 수제화 산업. 여기는 일요일날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거기서 한번 여기 성수 수제화 골목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가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면목, 장위, 석관 일대 등의 봉제 산업. 이쪽 주변도 잘 모르겠고요. 자동차 연관 산업. 성수 중공업 지역 자동차 매매 시장도 있고 등의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제 동부권이 이제 지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동부간선도로군요. 이쪽은 제가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조금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긴 구간을 다 지하화하려면, 참,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하화가 되면 위로는 이제 공원이 조성될 거고요. 한양도성이 이쪽이고, 동대문이 이쪽이고, 제기 양양시장은 한 요 정도, 동대문 바로 근처군요. 네, 그리고 왕십리 이쪽. 왕십리는 제 친구가 한양대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성수 수제화 특화 이쪽에 있고, 면목동이 이쪽에 있군요. 면목 봉제 산업 특화 면목동. 그리고 미아 뉴타운, 기름 뉴타운.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아 기름 뉴타운. 장위 뉴타운도 있고요. 이문 휘경 뉴타운도 있고, 중화가 맞는 거죠. 중화 뉴타운도 있고, 여기는 글자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있고요. 공릉은 이쪽에 있고, 홍릉은 이쪽에 있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군요. 공릉은 이쪽이고, 불암산이라는 데가 이쪽에 있고, KTX 동북부 연장선이 의정부까지 간다 그랬죠. 창동 상계가 이쪽이고, 창동 상계가 이쪽이고요. 상계 뉴타운, 이쪽에 상계 뉴타운 있고, 그리고,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네, 저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거의 안 가본, 예전에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는 게, 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가, 중고 거래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기구. 이런 거는 새 걸 사시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사이클 타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새 걸 사시면 몇십만 원 하는데 그 중고를 알아봤더니 뭐 어떤 분이 3만 원에 파신다고. 완전 새 거예요, 거의. 몇 번 타지도 않으신 것 같더라고. 3만 원에 파시는데 그분이 의정부 쪽에 사셔가지고 한번 의정부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고요. 받으러. 이거는 저 택배 거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직접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타 연결하는 앰프를 하나 사려고 중고 또 사이트를 알아봤더니 이것도 거의 새 건데 만 원에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정부 사시는 분이.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의정부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이쪽 동북부 쪽은 가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화면을 좀 키우고 네, 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왔네요. 시간이 한 3, 40분 지났나요? 어떻게 되지? 계속 가면 너무 지루하시려나?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서부권. 네, 그리고 지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5장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대 권역 중에 중심권 그리고 동부권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서부권을 보고 있습니다. 네, 1번 발전 방향 창조 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쪽이 그 상암 경기장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뭐 파주로 연결되는 그쪽인 거죠. 서부권이면. 이쪽도 사실은 몇 번 가보지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부권은 북한산, 인왕산이 입지해 있고 네, 또 홍대천, 불광천 등이 흐르고 있어. 불광동이 약간 주황색 라인, 3호선 라인으로 가는 거죠. 불광동. 예전에 무슨 개그맨이 뭐 불광동 뭐 불나방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불광동. 그리고 3호선 끝 거의 그 파주까지 가면 문산 지역이 있고 문산은 제가 그 중장비 자격증 시험 보러 한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킨텍스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일산. 그리고 호수공원 예전에 호수공원하고 전원주택단지 그 건축 기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리고 홍대천, 불광천 등이 흐르고 있어 구릉지와 하천이 발달된 친환경 주거지로 네, 커뮤니티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암 DMC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 산업단지와 신촌 홍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활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암 DMC. DMC라는 뜻이 뭘까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신촌 홍대에 있었고 그리고 신촌 마포 등 기존 중심지 고용 기반이 취약하고 네, 구릉지에 발달한 저충, 주거지 노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제 와이프가 서울 마포 합정동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 맵을 촬영하거나 할 때 나가보는데 거의 다 진짜 단독주택이더라고요. 뭐 거의 용도 지역이 일단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역. 그 중에 뭐 2종이냐, 1종이냐, 전용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거의 다 단독이었습니다. 그 단독 중에 뭐 다가구 형태. 네, 얘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소유자는 한 명이고 그 안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오셔서 이제 거주하는 그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저층 주거지. 네, 그리고 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동네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신촌, 홍대 앞을 중심으로 창조 문화산업 특화를 도모하고 양호한 자연환경과 지역 커뮤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창조 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 기본 계획은 좀 추상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조 문화 산업 특화, 양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큰 틀만 잡아주는 거죠. 네. 네. 바로 이번 분야별 서부권, 지금
동서, 네, 서부권이죠, 서부권. 저도 헷갈렸습니다. 서부권의 분야별 계획 과제입니다. 중심지 일자리, 네. 미래산업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 기능 강화입니다. 상암 수색 광역 중심은 여기가 또 핫한 동네가 되겠군요. 그리고 상암 DMC를 중심으로 이쪽이 MBC 문화방송 있는 그 방송사가 있는 그쪽이죠.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특화를 통한 서북부 광역 고용 기반을 확충하고 수색 복합 역사 개발. 수색력이 또 복합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네요. 연계하여 서부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촌 지역 중심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대학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부권의 창조 문화 산업 거점으로 특화 육성하도록 합니다. 여기 이화여대 이화여대가 맞았나? 네,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그 정문에 들어가시다 보면 그 굉장히 그 약간 건물도 아닌 것이 땅도 아닌 것이 그 좀 어떻게 오브제적인 그런 막 유리로 된 그런 건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이 설계하신 거라 여기 이제 건축 기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내부에 들어가시면 뭐 여기 안에 도서관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막 계단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학교 부지로 이제 진입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건물로 돼 있고 건축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프랑스 쪽 유럽 건축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 있어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세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등 대학이 많이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부권의 창조 문화산업 거점으로 특화 육성하도록 합니다. 네, 혁신 거점으로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주변 배후 지역의 주거 및 문화 환경을 개선 추진합니다. 그리고 서부권의 지역 중심 기능 강화입니다.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은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사회혁신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회혁신 창조 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마포 공덕 지역 중심은 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업무 기능을 강화합니다. 마포 공덕. 네, 그리고 서부권 주거지 관리 및 개선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입니다. 서부권은 안산, 백년산, 봉산, 서울릉 등 이쪽은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등 구릉지 주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구릉지 재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릉지 주변 주거지 및 전용 주거지역은 저층 저밀의 친환경, 이쪽은 저층 저밀의 친환경 주거지, 전용 주거지역이랍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거지역에 전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가나 그런 것들은 잘 들어오지 못하겠죠. 로서 지역 특성 유지 및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마을 만들기, 지구 단위 계획 등 여기 그때 한번 살펴봤었죠. 어떤 지구 단위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 구역을 어떤 미관을 개선하고 기능을 보완하고 양호한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보완, 방범시설, 주민 복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공원 등 생활권 단위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충을 지원하며 리모델링 등 자발적 갱신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네, 신촌 일대의 대학교 밀집 지역은 대학가 주변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소형주택이 그렇겠죠. 학생들이 이제 큰 주택은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뭐 친구들과 같이 산다면 한 두세 명일 거고 아니면 혼자 살 거고요. 네. 그래서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많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사를 고려한 정비 사업의 협리적 추진입니다. 기존의 뉴타운 등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촉진을 유도하고, 해제되는 지역은 리모델링, 추가 환경 관리 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부권의 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철도망이 이게 2030 계획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교통 쪽은 철도망을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개발 쪽은 대규모 개발은 하지 않고 소규모로, 그리고 또 친환경 이쪽 이제 그런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지역 연장 추진을 통해 서북권과 도심권을 연결하고, 경전철 서부선 연장 장승배기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통해 이런 부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 입구역은 제가 그 감정평가사 공부하려고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여기 서울대 입구역 그 고시원에 있어봐가지고 여기는 조금 잘 아는 편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2번 출구, 그 2번 출구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그 서울 법학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시원에 있으면서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합격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감정평가사 합격을 못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은 하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여건이 가끔씩 잘 허락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경전철 서부선 연장 이걸 통해서 서부권과 서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서부권과 서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부권과 서남권의 광역 중심인 상암, 네, 마곡 이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암, 마곡을 도시철도, 여기가 상암이고 여기가 마곡 지역인 거죠. 네, 도시철도로 연계하여 지역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홍대와 화곡 등 배후 지역과의 연결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도시철도 서비스의 개선, 공간구조, 주민 편익 증진, 경제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합니다. 네, 그리고 네, 서부권, 네, 남북교류. 요즘에 좀 이게 좀 핵심 이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해병대 그 백령도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리는 게 낫겠죠? 이런 건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 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북 교류에 대비한 교통 체계 정비입니다. 네, 파주, 고양 등 이쪽 요즘에 좀 핫한 것 같던데 이게 네, 그런 그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그 공장 부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그런 대규모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말씀을 교수님에게 듣긴 들었는데, 뭐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문서로서 나온 내용을 읽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렇게 막 부동산 쪽에 몇십 년 경력이 있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개발과 은평 뉴타운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남북 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은평, 세길 등 통일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요. 은평 뉴타운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남북 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은평, 세길 등 여기 통일로라는 말이 그 자유로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대신에 또 다른 뭐 어떤 좀 큼지막한 길을 낸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네. 그러면 뭐 기존 시가지를 뭐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도로를 이렇게 막 만들다 그러면 주변은 또 난리가 나겠죠. 이쪽은 또. 오장 생활권 계획 계속하고 있고 서북권은 보고 있습니다.
네, 서부권의 생활기반, 네, 도시기반 시설 상부의 공원화입니다. 네, 경의선 및 공항철도 이런 것들 지하화 구간과 당연히 발전소 지하화. 네, 여기 저희 그 합정동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발전소를 지하 공간에 이렇게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층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주변은 다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어떤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면은 발전소 이제 시공하는 현장에 견학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이제 경기도로 좀 있으면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가볼 수 있을지는 확실히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이런 부동산 현상뿐만 아니라 저는 또 건축가 출신이기 때문에요. 건축가. 근데 건축 현장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뭐 어떻게 어떤 구조로 짓고 있느냐, 어떤 시스템을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아무튼 당연히 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은 네, 공원 및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합정동이 좀 괜찮은 게 여기 한강이 지나가고요. 여기 뭐 강변북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당연히 발전소가 바로 있고 여기 공원화가 되고요. 이렇게 그 절두산 순교지 예, 여기 넘어가시면 바로 여기 한강이 쫙 보이더라고요. 너무 괜찮던데 여기 한강이 보이고 여기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네, 여기 당연히 발전소가 있고 이렇게 절두산 순교지가 있고 네, 딱 넘어가니까 바로 한강변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공원이 이렇게 공원이 생기면 요 한강 그 레저랑 이쪽으로 이렇게 뭐 많이 연계가 되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합정동이 지금 핫해지는데 좀 한몫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확실히 그 한강변에 가보니까 햇볕은 쨍 하고 내리쬐는데 여기 고수부지라고 하죠. 고수부지. 네, 너무 옛날 말인가? 여기 다리 밑에 들어가니까 그늘에 들어가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정말 그 가슴속이 뻥 뚫릴 정도로 그래서 한강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수변 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생태 하천 복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등은 자연 생태계 보존 및 경관 회복을 위한 생태 하천으로 복원 관리하고 하천 주변 지역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 지역 특화입니다. 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지역 자원의 연계 육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네, 서부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부권 네, 상암 쪽 그리고 상암 DMC 월드컵 경기장 네, 여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드론 필기시험을 보러 이쪽 뒤쪽에 시험장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공원 여기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여기 그 출사라고 그러죠. 이제 약간 야외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 많이 가더라고요. 제 친구도 여기 가서 사진 많이 찍어오고 그러던데 네,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신촌, 홍대 지역은 새로운 창조 문화 발신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들을 연계하여 관광 코스화하고 특화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은 여기 서대문 형무소라는 게 여기 있나요? 여기도 사진 찍으러 많이 가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과 민주화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네, 서부권에 이제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서가 네, 찾았습니다. 신촌 이쪽은 저는 이제 도심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촌이 서부권에 포함이 되네요. 네, 신촌 있고 여기 마포 공덕이 있고 여기 당리발전소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이 지나가고 여기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절두산공원을 이렇게 넘어오면은 바로 한강이 보이는 그런 지리적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상암 수색, 수색 이쪽이고, 경의선, 공항철도 등 상부공원화. 여기 꽤 유명하죠. 경의선 철길이라고 해서 여기 카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뭐 약간 명소가 됐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워낙 소문도 많이 듣고 근처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 불광이 이쪽에 좀 위쪽에 있고, 홍제천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화. 홍제천이 이쪽이군요. 네. 이렇게 한번 보면 나중에 또 계속 기억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금방 까먹습니다. 저도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신촌 홍대 창조산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네, 여기 아현 뉴타운 이런 데가 있고, 뭐 홍익대학교, 여기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도 여기 있을 거고, 네, 경기대학교. 네, 수색 증산 뉴타운. 이쪽이군요. 여기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은평 뉴타운은 은평이 저는 약간 동북 쪽인 줄 알았는데 서북 쪽이군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은평이네요. 은평.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은평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기 한양도성이고, 네, 여기 용산쯤 될 거고, 여기가 마곡, 그리고 화면을 좀 내려보면 여기가 목동. 이렇게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화대교로 연결되고 있죠. 네. 제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자주 다녀가지고 이렇게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있고요. 네, 마포, 공덕. 네, 여기는 그 경의선 철길이라고 이제 공원화되는 구간이고 이렇게 쭉 연결하고, 독립문, 독립문이 이쪽에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서북권의 그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제발 좀 나중에 또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요. 이제 4번 선왕권인데 여기서는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뭐 이제 오늘 제가 그 유튜브에 대한 그 좀 강의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더 첫 화면도 좀 괜찮게 좀 꾸며보고요. 그 내용도 컨텐츠도 좀 더 좋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노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한 번 배워가지고 다 기억이 나면 좋을 텐데 또 까먹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습 중이고요.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 나오는 이렇게 줌 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며칠 전에 처음 사용해봤고, 이렇게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차츰차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탁군이었고요. 뭐 이 근탁인데 그냥 줄여서 탁군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블로그를 좀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네, 블로그 네이버 해피타기라고 합니다. 해피.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시면은 뭐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맛집이랑요. 제가 또 자격증이 뭐 이것저것 뭐 잡다한 게 좀 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관련 뭐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 그런 것도 심심찮게 올리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블로그 놀러 오시고요. 유튜브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면 꼭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이거는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구독하기가 됩니다. 뭐 구글 계정 들어가시려면 크롬 브라우저라는 미국에서 쓰는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제일 많이 쓰시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크롬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무슨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생긴 그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 까셔가지고 로그인 한번 하신 다음에 유튜브 들어오시면 여기 구독하기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그 구글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실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되면 여기 185페이지부터 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